12월 28일 생생 주식입니다. 자, 올해 증시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29일 월요일에 배당락이 이루어지고 30일에 폐장일이 되죠. 그리고 나서 1월 2일에 오전 10시에 내년도 증시가 개장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면 26일 금요일에 미국 증시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죠. 일단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나스닥 지수는 일단 23,000포인트를 지켜냈어요. 자, 하루 하향했었지만 곧바로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로 의제를 하는 거죠. 여기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23,000포인트를 지켜냈고 현재는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단기 골든 크로스가 발생된 상태에서 지수가 이평선 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단기적인 패턴에는 문제가 없고 긍정성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 증시로 넘어가서 볼 때 코스피 지수는 앞서 우리가 방송에서 살펴봤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20일 이평선을 5일 이평선이 접근 후에 자,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자고 했죠. 그죠? 만약에 하향할 경우에는, 그리고 지수가 이 아래에 있을 때는 매물 소화, 과열 해소의 매물 소화가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다, 이렇게 봤죠. 기억나시죠? 근데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맞죠? 보시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 위에 현재 지수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 등락의 영역이긴 하지만 여전히 코스피 지수는 상승 파동의 영역이 아니고 과열 해소의 박스권 등락의 영역에 있는 거죠. 그 안에서도 일단 긍정적인 그러한 마인드는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만 하향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마인드는 여전히 긍정해서 체크가 후속 흐름에 대한 체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하향했죠. 하향했는데 하향 후 이 아래 지수가 놓여지면은 추가적인 매물 소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 중간에 있어요. 보시면 그죠? 그렇게 됐는데 이 중간에 지금 지수가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후속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5일 이평선 아래로 깨고 내려가면은 단기 부정, 20일 이평선 위로 올려놓으면 단기 긍정이 돼버립니다. 그죠? 그 과도기 위치에 현재 놓여져 있거든요. 코스닥 지수는 일단 저는 긍정에 가깝게 일단 현재는 해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까지 주주명부 등재 해피성 물량을 소화했어요. 주주명부 등재 해피성 물량은 과거 특히 코스닥 시장을 많이 괴롭혔다. 그리고 지난 2024년과 2023년까지도 바로 이 영향으로 코스닥 지수에서 지수 조정이 그 영향으로 많이 나타났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선 방송에도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상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에 의해서 주주명부 등재 해피성 물량의 어떤 영향력이 감소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 물량의 소화를 어떻게 할 거냐였는데 지난 금요일까지 마감된 이 물량에 대한 소화에서 코스닥 지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저는 선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물량을 소화하면서도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아래로 지수가 놓여져 있지 않고 이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이 매물 소화를 견주하게 잘 소화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 코스닥 지수는 궁극적으로는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배당락 지수 이후에, 내일이 이제 배당락 지수인데 배당락 지수 이후에는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주명부 등재 해피성 물량의 소화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배당락 지수의 영향은 있지만 배당락 지수 이후에는 코스닥 지수가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도 지난주 주주명부 등재 해피성 물량에 의해서 주가 조정이 그 영향으로 좀 나타났던 종목들은 이번 주부터는 좀 기술적 반등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월요일, 내일은 배당락 지수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배당락 지수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지수의 위치가 좀 달라지죠. 이 부분은 이제 내일이나 해서 제가 방송에도 추가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만 과거와 같은 배당락 지수의 충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왜냐하면 배당 절차가 개선이 돼서요. 배당 절차가 개선이 되면서 배당 기준일이 많이 분산이 됐죠. 그 영향으로 배당락 지수 과거와 같은 충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98개 종목이 배당 기준일을 연말이 아니라 주총 전후인 1분기로 설정을 했죠. 그죠? 그래서 많이 분산이 됐어요. 코스피 200 중 98개가 1분기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의 배당락 지수의 어떤 충격은 과거처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내일은 이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금요일에 배당 투자의 영향도 있었다, 이 상승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배당락 주가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또 지수에 영향을 줄 필요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요 배당 투자만으로 상승했던 건 아니에요. 그죠? 배당 투자만으로 상승했던 게 아니고 자체적인 MPU를 갖다가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동안은 이제 엔비디아가 AI 관련해 갖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GPU가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죠.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삼성이 MPU, 그러니까 신경망 처리 장치죠. MPU를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엔비디아의 GPU의 대항마를 만든 거죠. 물론 당장은 GPU의 영향을 넘어서긴 어렵습니다만은 한 2년 정도 지나면, 한 2년 정도 안에는 GPU의 대항마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의 MPU 독자 개발은요, AI 생태계 확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 MPU를 갖다가 스마트폰은 물론이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그죠? 뭐 이런 쪽이나 또는 다양한 이런 부분에 일단 삽입을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일단 활용을 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방면에 걸쳐서 MPU를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린 대로 당장은 GPU의 대항마로서는 어렵다고 해도 2년 안에는 의미 있는 대항마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갤럭시 S10 모델이 삼성이 최초로 MPU를 탑재한 그러한 제품이었는데, 기존 제품보다는 인공지능 연산 능력이 한 7배 정도 향상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죠. 여기다가 HBM3E죠. HBM3E 이 가격이 20% 정도 인상이 됐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금요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쪽에 좀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금요일에 주가 상승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배당 투자만으로 올라갔던 건 아니니까 배당락에 따른 영향 역시 다소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어요. 기준점을 102,000원이죠. 102,000원. 102,000원의 기준점을 하향하지 않고 위에서 움직이면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어요. 근데 이때 조정 눌림이 나타날 때 보면은 주가가 얼마예요? 102,700원, 102,000원을 지켜냈죠. 지켜내면서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죠? 이 기준점을 제가 아무렇게나 잡아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SK하이닉스도 제가 기준점 잡아드린 데를 지지하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하향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 가격을 계속 지켜주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를 해줬죠. 그리고 나서 결국 전고점을 돌파하는 쪽으로 흐름을 만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대형주들은 어떤 기준점을 말씀드리면 이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올해 증시 이제 2거래일 남았는데 2거래일 남아있는 올해 증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